안녕하세요. 지옥볼TV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립운둔 청년의 21만 명이라고 해요. 고립운둔 청년 50만 명이라고도 하고 21만 명이라고 하고 누가 맞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우리 사회는 이것에 대해 조금 간과하죠. 고립의 운둔 청년이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나쁜 건 일본을 다 따라가고 좋은 건 하나도 안 따라가. 일본이 문제를 해결했고 문제를 직면했던 이런 건 하나도 안 따라가고 나쁜 거는 존나 따라가요. 참 족같은 나라죠. 고립운둔 청년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전국의 52만 명 중에 경기도 비중이 크고 결혼 정년기 35에서 39세 비중도 급증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결혼 정년기가 왜 35세에서 39세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나이가 됐는데도 고립운둔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하고 너무 가혹한 가치 잣대를 들이대는데 씨발 늦게 시작하는 주제에 나이는 또 존나 따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해야지. 씨발 양각으로 몰아가는 거 있어? 너무 비겁하게 씹새끼들. 그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만 해야 돼. 나이를 많이 따지지를 않든지 아니면은 나이를 따지더라도 사회에서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해주던지. 일본이 그렇죠. 일본도 나이를 따져요. 일본도 나이를 따져서 졸업 이전에 뭐 회사를 내정을 못 받으면 뭔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대요. 제가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일본도 나이를 안 따지지 않더라고요. 일본도 나이를 따지고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졸업을 못 하거나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긴 한대요. 근데 그 대신 걔네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그 대신 바로 취업이 되잖아. 대학을 나오면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이 일자리가 내정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훨씬 더 일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복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해서 6년을 기본으로 잡아먹고. 한국은. 그럼 또 재수하고 뭐 하고 하면은 금방 취업 준비하고 그 취업 준비가 됩니까? 바로 회사 취직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30이야. 금방 30이야.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공부만 했어. 그러니까 뭐 알바 이런 걸 할 줄 알겠습니까? 알바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많은데. 예, 실제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사회가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나 이런 게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위아래가 없어진다 막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위아래에서 아래 세대가 이렇게 분리할 거면 위아래 없는 게 낫죠. 아래 세대 입장에서는 위아래 없는 게 더 편한 거거든. 근데 아무튼 지금 이 35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이 남은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이거를 상담을 하고, 상담을 집중을 하고, 뭐, 취업 연계만 그거 하면 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상처를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방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요. 수원에 거주하는 김정훈 가명 32살 씨는 2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후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울감과 무력감은 점점 깊어졌다. 이제는 혼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렵다. 사회와의 접점이 끊긴 채 세상과 단절된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진짜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지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국가 입장에서 볼게요. 냉정하게. 국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게 물론 국가 입장에서 아쉽죠. 왜냐면 이 사람들을 써먹을 수 있는데 못 써먹는 거니까.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야.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만 살아도 무서운 거는 국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집안에 있는 거를 선택을 안 하는 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분노의 화살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은 돌리고 있잖아. 자기 자신으로. 방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뭐라도 사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자신감이 점점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잖아요. 한 스텝으로 더 나아가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탓을 하지 않고 사회 탓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좀 더 멀리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에 방화 사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사실 막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막 혼자 그거 할 거면 혼자 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냐. 힘들면 뭐 혼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건 그렇게 그냥 혼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떤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그 방화범 그 사람도 이 인간을 그렇게 단편적인 측면으로만 자기식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해요. 인간이 몇십억 명이 있고 당장 이 코딱지는 만한 나라에도 5천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단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을 해석하게 되면 곤란해요. 일본이 이런 걸 잘 하죠. 일본은 뭔가 이렇게 범죄자나 어떤 강력 범죄를 이렇게 저지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가정 환경은 어땠는지, 뭘 했는지, 뭐 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어떤 범죄의 원인 정도만 규명할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런 연구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말이죠. 왜냐면 앞으로 이 고리문든 청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이 될 겁니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냥 어찌됐건 최소한의 그걸로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소비 활동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은 하지 않지만 경제 활동은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경제는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지금이야 32살이고 32살 솔직히 40살 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40살이 이제 넘어가고 50살, 60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일본의 5080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50대 히키코모리와 80대 부모처럼 그런 문제 그 세대까지 그러니까 20년 뒤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직감을 하겠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나는 살자를 해야겠어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비책을 미리 세워놔야 되는데 몇십 년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서 급하게 처리를 하면 얼마나 많은 오류들과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그냥 오류의 한 부분으로 치환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옆에 일본이라는 그냥 정답지 그냥 오픈북 시험이 있는데 그걸 그냥 눈깔이 해태 눈인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이 고립운동 청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립은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은둔은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회활동이 단절된 상태를 뜻한다. 솔직히 저도 고립운동 청년이에요. 왜? 저도 연락하는 친구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약간 치미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아. 네. 그러니까 나도 아무도 도와줄 생각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의 불행이 오히려 즐거울 상태까지 이르게 됐고 저도 멀리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멀리 갈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52만 명이 있다고 고립운동 청년이 하면은 52만 명 중에서 얼마나 사회로 돌아갈까요? 이 사람들 다 사회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저처럼 그냥 빙다리 핫바지 병신 새끼들이 아니에요. 52만 명 청년들이 다 회사 다녀보고 다 어느 순간에서 치열하게 노력해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걸 포기하고 다 단절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이거 앞으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학도 나오고 엘리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졸자가 엄청나게 좋은 취급을 받아요. 지금 한국이 기형적인 구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가능성에 대한 어떤 푸르렀던 때가 있었겠죠.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이 결국 지금 이렇게 은둔을 해서 20년이 지났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빛나던 때와 그런 게 다 돌아오지 않죠. 다 늙어버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이거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 간에서도 조금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피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분명히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도 탈조를 준비하는 거고. 52만 명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사회로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사회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취업과 결혼, 독립, 이런 것보다도 근데 이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는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거든요. 두렵습니다, 전. 이 사람들의 어떤 트리거를 딱 쳐버리게 되면 아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 재앙으로 이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두렵고, 여러분 대중교통 타거나 이러실 때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네트워크일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서 계속 악마화하고 우상화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다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자존감을 깎아먹으면 결국 피해보는 거는 그런 악플을 무심코 달았던 아니면 좋아요를 눌렀던 출근을 하던 그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극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절대로.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솔직히
어떤 무차별 범죄나 이런 거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 무서우면 알아서 잘 처신을 해야죠. 이상입니다.